미 연방준비제도 위원 대다수가 9월 기준금리 인하에 공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란 관측 속에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흘째로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월즈 부통령 후보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출격합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 지역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한인 회원 간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용의자인 또 다른 한인 남성은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금값이 요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 대다수가 9월 기준금리 인하에 공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란 관측 속에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오늘 공개된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입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해서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 때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시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대목입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연준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의사록은 모든 위원들이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면서도 몇몇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세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참석 위원들이 최근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한 데 반해 노동시장에 관해선 많은 위원들이 최근 고용 지표가 과장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노동부는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발표치보다 81만 8천 명 적었다며 하향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한 걸로 나온 7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 걸로 나타나면서 9월 인하폭이 0.5%포인트로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사흘째로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월즈 부통령 후보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출격합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 지역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시카고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 준비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진영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전직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지원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America's ready for a new chapter. America's ready for a better story.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어젯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에 이어 잠시 뒤 이곳에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연설에 나섭니다. 특히 불과 2주 전 지명된 월즈가 어떻게 자신을 대중들에게 알릴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시카고는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지만 동시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시위대 7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장 주변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취재진들도 2중 3중의 보안 절차를 거쳐 입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전당대회장 주변은 마치 요새처럼 철제 울타리로 빙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야외 유세를 열었습니다. 강화된 보안 조치에 따라 방탄 유리가 설치된 단상에서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Harris-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caught fraudulently manipulating job statistics to hide the true extent of the economic ruin. 이런 가운데 ABC 뉴스는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 대선 도전을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피트니스 클럽에서 한인 회원 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용의자인 또 다른 한인 남성은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을 표적 공격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이곳에서 한인 회원끼리 총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한 한인 남성에게 또 다른 한인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총격을 가한 겁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31살 최영준 씨로 상체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you just hear a bunch of bangs. Dude walked up behind him and I guess they got turned around because he was shot in the front of his body. I'm holding his head. You see this guy all the time. He's the nicest dude. When we're always there, it's like a community. So to see this guy just get, shot like that, it's just very, off-putting. 용의자는 43살 하태희 씨로 밝혀졌는데 총격 이후 달아났으나 어젯밤 9시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숨진 최 씨에게만 총격을 가한 점으로 볼 때 계획된 표적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oth the victim and suspect in this case were both working out inside the local gym when our suspect approached our victim in a targeted stance and shot him. Officers and detectives will remain on scene investigating to determine kind of the fact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events that occurred. 경찰은 현재 용의자와 피해자의 원한 관계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 씨는 현재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로 오는 12월 11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한인 남성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승무원에게 소리를 치고 기내 승무원 업무 공간에도 들어가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행 중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려는 소동을 벌인 26세 여성과 승무원을 위협한 60대 남성 등 진상 손님으로 항공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기내 흡연과 폭언 등 소란 행위 같은 항공기 내 불법 행위 건수는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가 370여 건, 그리고 진에어와 티웨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박 무늬로 포장한 패키지 안에서 4,600파운드의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됐습니다. 추정 가치가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양입니다. 국경수비대는 지난 16일 샌디에이고의 오타이메사 지역 항구에서 수박으로 표시된 의심스러운 운송물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박으로 위장한 1,200여 개의 포장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4,587파운드가 나왔습니다. 국경수비대는 마약과 이를 운반하던 트랙터를 압수하고 20대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더위가 한참을 지속돼 지치셨을 것도 같은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선선한 날씨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남가주 일대는 오늘까지도 90도에서 100도대의 폭염이 이어졌지만 내일부터는 10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가주는 대체로 80도대의 낮 기온을 기록하는 날씨가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팜스프링스 등 사막 지역은 오늘 109도까지 치솟았다가 내일부터는 9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도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레이크 타호와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8,0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캘리포니아에서는 보기 힘든 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더운 날에는 시원한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LA 카운티 해변 11곳에 입수 금지령이 내려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수질 검사 결과 일부 바닷물에서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입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입수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들은 LA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산타모니카 피어와 파라다이스 코브, 말리부와 레돈도 비치 등 모두 11곳입니다. 보건국은 입수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에서 수영과 서핑, 물놀이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입수 금지령이 내려진 해변 전체 리스트는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원 90% 이상이 한인인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에서 두 번째 항의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관리업체가 수차례나 일방적으로 월 회비를 인상하면서 한인 회원들이 거듭 시정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선 건데요. 한인들은 관리업체가 계속 요구를 묵살하며 오히려 회원 자격 박탈 등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한마디만 한다. AGC 아웃! AGC 아웃!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 클럽 한인 회원 300여 명이 손마다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로스 코요테스의 관리회사 아메리칸 골프 클럽 AGC가 지난 1년간 무려 3차례나 회비를 인상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렇게 올린다 그랬는데 사실 캘리포니아는 그 12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지수 통계를 봐도 한 3.4%, 5%가 안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50% 오른다는 거는 무조건 자기들은 언제든지 올릴 때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올린다. AGC가 월회비를 지난해와 올해 1월 각각 20%와 13%씩 인상한 뒤 지난달 또다시 33%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겁니다. 계속된 인상으로 지금은 $1,500에 육박하는 월회비와 의무비용 등 모두 $1,800를 매달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250여 명의 한인 회원들이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자 클럽 운영을 방해했다며 일부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을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회원들은 한 달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회원권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행위는 인종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우리 시니어들이 골프를 많이 친다. 다른 클럽처럼 멤버십을 많이 이렇게 늘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565명을 그 풀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50명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한인 회원들은 AGC 측이 일방적인 인상을 철회할 때까지 회비 납부 중단은 물론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천사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 후보 선거 캠프는 후원자가 $230를 기부하면 시정부 매칭 펀드를 통해 모두 $1,004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그레이스 유 천사 후원 캠페인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최근 실시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상대인 헤더 헛 현 시의원을 12%나 리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선거 후원금 집계에서도 16만 $1,000를 모금한 유 후보가 8만 $2,000를 모은 헤더 헛 시의원을 압도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X의 루프 부품이 차량에서 분리될 위험이 있어 9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생산된 9,136대의 차량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차량의 전면과 중앙 루프의 장식 트림 조각이 접착제 없이 차량에 부착돼 있어 트림 조각이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에서 루프 트림의 접착력을 테스트하고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트림 조각을 다시 붙여줄 예정입니다. 테슬라 측은 그동안 관련 문제로 170여 건의 신고와 수리 요청을 받았지만 사고나 부상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관리 플랫폼 개발업체 비지카에 따르면 올해 6개월간 테슬라가 미국에서 총 260만 대의 차량을 안전 문제로 리콜했는데 이는 포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네, 금값이 요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금값 전망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금 거래소. 금값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금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애기 돌반지하고 금수저 같은 감풀었어요. 옛날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국제 금값은 최근 온스당 $2,500를 돌파했는데 12kg 금괴 한 개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13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봐도 30%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오른 금값만큼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금 거래소들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인수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도 지금 또 아직도 계속 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은 이성의 수준을 넘어선 단계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측 불가다.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까지 최대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대체재인 금으로 수요가 몰린 걸로 분석됩니다. 또 전쟁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도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를 높였습니다. 이제 9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좀 연내 또 내년까지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금 강세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여지도 있다. 다만 금이 최근 지나친 급등세를 보여 고평가된 측면이 있고 전쟁 위험도 낮아져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예측을 벗어날 경우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방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은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건 2022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 등을 건넨 행위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측은 당초 잠입 취재 목적으로 가방을 선물하고 이걸 촬영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 목적이 청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이 있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재송출 요청도 선물을 건넨 시점과는 시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자신이 기소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주례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급습해 2주 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대상으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11개 드론을 요격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상공의 비행물체를 향해 요격 시도가 이어집니다. 뭔가에 맞은 듯 비행체가 마침내 화염에 휩싸입니다.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스가 러시아 최북사단 무르만스크에서 목격된 드론 공격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무르만스크 주지사는 현지 시간 21일 SNS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드론 위협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무르만스크엔 군사공항 등이 위치해 있는데 현지 통신은 지역공항 2곳이 안전 문제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도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11대가 도심 상공에서 러시아 방공부대에 의해 요격됐다며 드론을 이용한 공격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드론 공격의 일부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경지대인 브란스크에선 23대, 벨고로드에선 6대, 쿠르스크에선 2대의 드론을 각각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접경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지상전을 벌이는 동시에 러시아 영토 깊은 곳까지 드론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전쟁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중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 대회에서 한국계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일본 해가 아닌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이 학교의 한국어 교과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4강에 오른 교토국제고는 준결승에서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선발 투수인 에이스 나카자키가 1회 말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2점을 먼저 내줬습니다. 하지만 6회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하세가와의 2타점 적시타 등 단숨에 3점을 내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5회에 등판한 두 번째 투수 니시무라가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쳐 3대2 승리를 지켰습니다. 이긴 팀의 교과를 연주하는 전통에 따라 출전 학교 가운데 유일한 한국어 교과가 구장에 울려 퍼졌고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제1교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1947년 설립한 교토 조선중학교가 전신입니다. 1958년 한국 정부 인가를 받았고 2003년에야 일본 정식 학교가 됐습니다. 전교생이 16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로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 30%가량이 한국계로 학생 모두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야구부를 창단해 20여 년 만에 고시엔 대회 결승까지 오른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대견스럽고 동포분들 또 한국에 계신 동교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토국제고가 돌풍을 일으키자 일본 우익들은 SNS에서 한국어 교과 등을 트집 잡는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내일 일본 고교야구의 성지로 불리는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도쿄 지역 대표와 결승전을 치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미시시피주의 9살 골프 신동 찰리 매기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3살 때 골프를 시작해 6살부터 경기에 출전한 매기는 크고 작은 대회에서 이미 90번 이상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매기는 최근 파인허스트에서 열린 2024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상위 10위권에 올라 미시시피주 골프 역사상 최고의 주니어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주 텍사스주에서 열리는 전국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하면 오거스타 내셔널에서 열리는 챔피언십 출전 자격까지 획득할 전망입니다. 매기는 10살이 되기 전 골프 대회에서 90회 이상 우승한 최초의 선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사의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리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프레드 정 플루턴 부시장이 캘리포니아주 광산지질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플루턴 씨는 프레드 정 플루턴 부시장이 지난 3월 게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광산지질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부위원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오는 11월 5일 열릴 플루턴 1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이 라구나힐스 오피스를 폐쇄합니다. DMV는 라구나힐스 오피스 업무의 많은 부분을 온라인과 키오스크, 전화로 해결하면서 방문 수요가 줄어들었다며 오는 10월 11일까지 운영한 후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추석맞이 대잔치가 다음 달 28일과 29일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리치필드팍에 있는 뉴 오버팩 공원에서 추석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가수 바다를 포함해 K-팝 댄스 그룹 에이머스와 클라우디안 등이 출연하며 한국 전통무연단 공연과 씨름대회, 축구대회, 제기차기 등의 놀이들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사의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지난 7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오이는 뉴욕과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31개 주에 공급됐으며 44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 125명이 입원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이는 살균 처리되지 않은 운하물을 사용해 오이를 기르거나 세척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서밋 카운티 셰리프국은 덴버에 거주하는 김모 씨 등 3명을 아동 매춘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중국 정식 출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미국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도심 한복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식 전기차 번호판까지 부착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는데 확인해 보시죠. 중국 텐진시의 도로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에게만 발급되는 초록색 번호판까지 부착하고 있는데 정말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인 걸까요? 사이버 트럭은 미국 테슬라가 만든 전기 픽업 트럭인데요. 지난 1월 상하이와 시안, 항저우 등에서 시범 주행에 나선 이후 아직 중국 내 출시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시장에도 벌써 사이버 트럭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격은 3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6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측은 중국에서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현지 병행 수입 업체들도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해당 사이버 트럭의 존재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대하게 몸을 키운 구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순식간에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탄생시킨 장면 같죠? 폭풍 등의 기상현상을 쫓아다니며 영상으로 기록하는 이른바 폭풍 추적자들이 미국 캔자스주에서 포착한 모습입니다. 강력한 회전 상승 기류가 관측되는 위협적인 폭풍 구름으로 슈퍼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중남부 평원을 몇 달에 걸쳐 누빈 덕분에 이 경이로운 장관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꼭 눈앞에서 보는 듯하죠?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평원 지역에서 토네이도를 품은 이런 슈퍼셀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는 많고 마땅히 세울 곳은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홍콩에서는 차원이 다른 불법 주차 현장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차도 아닌 것이 왜 기찻길에 있을까요? 홍콩에서 한 남녀가 경전철 철로 위에 차를 방치해놓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철도청 직원이 경전철 정류장 인근 철로에 방치돼 있는 검은색 차량을 발견해 신고했다는데요. CCTV 영상에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담기긴 했지만 아직 이들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은 경전철이 운영되기 전 견인돼 다행히 피해는 없었는데요. 현지 경찰들이 차량 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네요. 얼마 전 열대폭풍 데비가 덮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마을입니다. 폭우로 사방이 물바다가 됐는데요. 그런데 침수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유유히 돌아다니는 악어 보이시나요? 물이 언제 빠지나 집주인이 창밖을 내다봤다가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악어 3마리를 목격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인근의 힐튼 헤드 아일랜드에서도 거대한 악어가 도로를 누비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폭우로 호수의 물이 불어나면서 악어들의 영역이 마을까지 확대됐지만 이후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악어들도 원래 서식지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